하겠습니다. 전지용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채널에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협찬 관련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극내향적인 구독자님들이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고 심지어 기도까지 해주고 계세요. 아마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소원했던 한 가지가 이뤄졌어요. 그건 바로 일기쓰기 강연입니다. 사실 이 소원은 채널을 만들기 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것인데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구독자님의 제안으로 일기쓰기에 대한 첫 강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후기를 남겨보려고 해요. 그런데 네가 강연 가서 느낀 걸 왜 우리가 영상으로 봐야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무언가 도움되는 걸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저만의 강연 준비 루틴을 소개할게요. 일명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게으르고 완벽한 발표 준비법입니다. It's a beautiful day at the beach. I was losing my mind for about a week until I could call you up. 제가 공연예술 계통에서 일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PT였습니다. 이 제작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 정부, 문화재단 같은 곳에서 항상 PT를 통해서 제작비를 따오곤 했거든요. 이 제작비라는 정말 중요한 타이틀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 게으름 때문에 마감 기한에 겨우 맞춰서 발표 준비를 하고 아주 어설픈 상태로 겨우 발표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좀 야무지게 준비를 하면서도 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이걸 달팽이 준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Yeah, I'm still living deep in my head. Sometimes I feel my heart is dead. 차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7호차 이쪽으로 가세요. 9호차거든요. 큰 덩어리로는 준비 단계, 작성 단계, 그리고 리허설 단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강연이나 발표를 준비할 때 무조건 한 달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한 달이라고 하니까 한 달 내내 너무 빡세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 달팽이 준비법은 한 달 동안 아주 야금야금 준비하는 느리고 아주 게으른 방법입니다. 이 강의를 제안받은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창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었어요.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사전 준비라는 걸 합니다. 뭐 따로 어딘가에 기록하거나 만드는 것은 없고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인데 제가 발표하는 그 행사 자체의 취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기분은 어떠실지 밥은 먹었는지 밥은 먹지 않았는지 또 강연장의 크기나 제 앞뒤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주목하는 것은 주최 측의 요구 사항인데요. 주최 측이 이 행사를 만든 취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등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하죠. 담당자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주신 자료들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아무것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틀 동안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아주 느리게 천천히 파악하죠. 하루에 한 30분씩 2번? 치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걸 이틀에 나눠서 하루하루씩 파악해 나가면서 천천히 저를 예열합니다. 이 두 번째, 단어 뿌리기. 전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정말 마음 편하게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 따윈 다 내려놓고 PPT 프로그램을 켜고 그 안에 한 페이지당 떠오르는 단어들을 계속 뿌립니다. 그래서 단어 뿌리기인 거죠. 한 8일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두 개씩 단어를 친다고 하면 뭐 16개나 뭐 20개 안팎으로 단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은 구조 짜기인데요. 이거는 한 4일 정도 넉넉하게 잡고 구조를 짜는데 주의할 점은 전체 목차가 5개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강연이나 발표를 할 때 첫 번째는 자기소개 같은 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구성의 첫 번째 항목은 거의 정해지는 셈이고 나머지 4개의 항목은 어떤 구조로 짜면 좋을지 대략적으로 제목을 써보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팁은 처음에 제목은 굉장히 식상하게 쓰시고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가면서 제목들을 조금 더 호기심을 끌거나 재미를 줄 수 있는 제목들을 써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소개 같은 제목은 너무 단순하고 지루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짧은 소개, 이상한 소개, 소개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소개, 이런 식으로 좀 비트는 편이에요. 이러면 작지만 재미를 주면서 보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Why keep it a day today when it could be the day? Self-destruct and feed this appetite. Oh, I circle the day. I figured it's a good day to break it up and get back after it.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대절로 엑스포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전 11시 50분입니다. I see the chemical waves. 다음은 작성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앞서 순서를 잡았다면 이제 그 순서대로 대본을 따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때 대본은 내가 순서를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야지 하면서 제가 말로 하는 모든 것을 손으로 타이핑을 치는 겁니다. 타이핑으로 칠 때 제일 좋은 건 입으로 말을 하면서 손으로는 그 타이핑을 받아 적는 게 제일 빠르고요. 내가 마치 그 강연장에 서 있다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하듯이 말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대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PPT의 자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한 4일 정도 잡고 있고요. 제일 첫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앞장, 뒷장,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저 개인정보 요런 한 5가지 정도의 정보만 넣고 끝냅니다. 그거 내용 다 채우려고 하면 저 같은 게으름쟁이들은 막 스트레스 받아서 절대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만 첫날을 그냥 끝내 놓으면 뭔가 벌써 끝난 느낌도 들고 둘째 날 빨리 좀 해보고 싶다, 이거 빨리 만들고 싶다, 이런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또 열심히 하게 되죠. 다음은 사이사이에 들어갈 이미지, 도표, 영상 등과 같은 자료들을 찾아서 넣습니다. 한 3일 정도 잡고 하고요. 전 이미지 자료나 도표나 영상 같은 걸 넣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통일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색감들이 다 너무 다양하다면 채도를 낮춰서 아예 색을 빼고 넣는 편이고요. 이미지들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 나왔던 사람의 얼굴 크기가 뒷장에 나왔던 사람의 얼굴 크기와 비슷하게 맞춘다든지 통일성을 유지하고요.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계속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지 등을 체크합니다. 조금 심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좌우 배치 등을 해보는 편이고요. 도표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다면 그냥 쓰는 편이고 화질이 나쁜 경우는 직접 그려서 다시 넣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Life's short when you don't pay attention, and even shorter when you do. A tough shot, a walking contradiction, even weirder than she looks. She said, I'm a gritty, gritty, grim and rage cactus. My love's a dish. Best unserved. 그러면 드디어 발표 3일이 남은 리허설 기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 3일 동안 리허설을 딱 3번 합니다. 첫날 리허설 1번, 둘째 날 리허설 1번, 셋째 날 리허설 1번. 리허설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최대한 그 현장에 있고 그 상황에 있다라는 가정으로 연습을 딱 한 번만 해야 아주 효율적으로 제대로 연습을 하고 끝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3일마다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합니다. 첫째 날에는 PPT를 넘겨가면서 말을 직접 해봅니다. 이때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직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PPT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둘째 날부터는 PPT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표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해야 되기 때문에 PPT는 제 뒤쪽에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을 보면서 한 손에는 마이크 대용으로 쓸만한 것을 들고 말을 하면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둘째 날까지 발표를 하고 나면 이런 말은 빼야겠다, 이런 말은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는 편이고요. 이걸 따로 체크해서 정리해도 좋지만 굳이 저는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 3차 리허설 때 이렇게 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셋째 날 드디어 최종 리허설인데요. 어제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연습을 하지만 이때는 살짝 걸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움직이면서 내가 이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이고요. 움직이는 연습을 함으로써 저의 긴장도도 좀 낮추고 호흡도 안정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일차까지 리허설을 마치고 나면 이건 까먹으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내가 틀릴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들만 기록을 해놓고 그 기록만 발표 직전에 한번 봅니다. 제가 리허설 연습을 일주일 정도도 해본 적이 있고요. 하루 이틀밖에 안 해본 적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주일은 너무 길고 지치고 오히려 더 실수를 반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일을 이상적인 리허설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용 님을 모시겠습니다.
키는 21cm고요. 제 어깨 넓이는 13cm입니다. 제 몸무게는 478g이고 제 수명은 400페이지입니다. 네, 저는 한 권짜리 노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9권 정도의 노트를 썼고요.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년 정도는 기억할 수 있지만 10년 뒤에 그거 보고 내가 왜 바닥에 떨어진 껌을 왜 찍었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도 모르게 결과로서 의사결정의 질을 엄청나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 뇌과학과 언어 그리고 인공지능의 인지 모델을 개발하면서 네, 지금까지 사실 결국 매일 15분 정도 쓰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매일 15분. 사실 일기 쓰는데 10분, 15분이면 독하잖아요. 뭐 1시간, 2시간 쓸 겁니까? 사실 뭐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반대로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안 쓰는 15분 대신 더 가치 있는 15분은 뭔가요?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일기 쓰는 것보다 더 대단한 15분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전문 출판사 북겐데 최현수라고 합니다. 저도 이 유발의 스텝 노트 참 좋아하는데요. 혹시 본인만의 노트 만들어보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만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그런 분야 일을 했던 거 아니라서 없습니다. 제안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을 지금 마치고 차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1시간 반 정도 했고요. 쉬지 않고 좀 계속 타이트하게 말을 했더니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구독자님 덕분에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고 강연이 끝나고 또 그 출판 관련한 대표님께서 명함까지 또 주셔가지고 구독자님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운전을 해서 다시 돌아가면서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My love never had a hold. 강연이 끝난 후에 제가 느낀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하시는 분들의 연령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저보다 좀 어리신 분도 계셨고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창업에는 나이 제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내내 몸은 정말 힘들었고 강연도 정말 힘들었지만 머리는 너무 행복하고 도파민이 뿜어져서 나오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전달하는 이 과정이 저한테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이 제일 아쉬운 날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지나면 강연은 또 없으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이제 오늘로 끝나면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은 했지만 어찌됐든 이곳에 와서 좋은 분들 만났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잘 일목요연하게 전달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합니다. Shout it loud. 사실 이번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은 응원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강연을 준비하고 강연을 마치면서 돌아오는 길에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Fits down. 성심당 가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음에 오는 걸로. 무엇보다 저에게 값진 경험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메시지가 정말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적 같은 일을 가슴속에 잘 담아놓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와 좋은 기획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는 진지우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와 기록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ise